요즘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 오를 때 통증이 느껴지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아, 나이 탓이겠지. 다들 그렇다던데.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 단순한 노화일까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사이에 아주 흔한 관절 질환입니다. 정확한 병명이 골관절염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병이죠. 특히 무릎, 고관절, 손가락처럼 자주 사용하는 관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초기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계단에서 약간 뻣뻣하다거나 쪼그려 앉을 때 불편한 정도.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쑤시고 밤에 시큰거려 잠이 깨고 걷는 걸 피하게 되는 순간 이미 관절 손상은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50대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겪고 있으며 65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참기만 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노화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명확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우선 관절 내부에는 연골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무리한 움직임이 반복되면 이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연골이 사라지면 뼈와 뼈가 맞닿게 되고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입니다. 흔히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닳아서 그래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40대에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고 심지어 젊은 층에서도 관절 부상이나 잘못된 자세가 누적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연골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모됩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심하게 아프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나머지 요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체중입니다. 체중이 늘수록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집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체중의 36배 하중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처럼 무릎을 꺾는 자세가 반복되면 연골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을 지탱할 힘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외상입니다. 젊을 때 당한 무릎 부상, 십자인대 손상, 스포츠 중 발생한 충격 등이 훗날 관절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성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관절 건강이 더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족력이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중 관절염을 앓은 사람이 있다면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체중, 자세, 유전, 성별, 외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생활습관성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초기에 알아챌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다.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심하다. 오래 걷고 나면 무릎이 붓는다. 날씨가 흐릴 때 시큰거린다. 이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빠르게 진단하고 초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질환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을 바꾸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지금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늙어서가 아니라 지금 관리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관절입니다. 앉고 일어서고 걷고 계단을 오를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죠. 하지만 한번 손상된 관절은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예방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퇴행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체중 조절입니다. 무릎은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46배, 달릴 때는 8배 이상까지 하중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엔 46kg의 부담이 더해지니 불과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살만 빼면 안 됩니다.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지방만 줄이는 건강한 감량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릎 아픈데 어떻게 움직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부릅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받는 충격이 커지고 결국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은 부담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영입니다. 수영은 체중이 물에 실리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을 부드럽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실내 자전거는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게 다리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걷기도 도움이 됩니다. 단, 딱딱한 시멘트 바닥은 피하세요. 흙길이나 트랙 쿠션 있는 신발이 무릎에 충격을 덜어줍니다. 시간은 하루 30분, 주 35회 정도가 적당하며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5초간 유지 후 내리는 동작, 벽에 등을 대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도 무릎 지지력을 높여줍니다. 단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을 챙기고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은 줄여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들기름 등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파, 토마토 같은 항산화 채소들도 관절 건강에 유익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필수입니다. 우유, 두부, 멸치 등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죠. 반면 가공식품, 튀김, 설탕, 인스턴트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키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와 흡연도 관절 건강에는 독입니다. 흡연은 연골의 재생을 방해하고 술은 염증 반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자세는 쪼그려 앉기입니다. 무릎에 무리를 주는 대표적인 자세죠. 앉을 때는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고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면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보다 다리 힘을 써야 하고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무릎을 꺾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차가운 날씨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절은 온도에도 민감해서 춥고 습한 날엔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한두 번의 노력으로는 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병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며 함께 살아가는 병입니다. 움직이는 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이 지속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약입니다. 약을 먹고 나면 괜찮아지는 느낌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통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의 원인을 없애는 병이 아니라 진행을 늦추고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이죠. 치료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비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체중 감량, 적절한 운동,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를 넘어서면 약물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줄여서 NSAIDS라 불리는 약입니다. 이 약은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지만 위장 장애나 혈압 상승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아래 복용해야 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위장 보호제를 함께 처방받거나 국소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스, 연고, 붙이는 약들이 이에 해당되죠. 또 다른 선택지는 관절 주사 치료입니다. 대표적인 주사는 히알루론산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히알루론산은 관절액을 보충해주고 윤활 작용을 도와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고 반복 주사 시 효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강력하게 줄여주지만 반복 주사는 관절 연골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물리치료입니다. 전기자극치료, 온열치료, 초음파 치료 같은 방식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는 다른 치료와 병행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운동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손상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최후 수단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삶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손상된 관절 부위를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이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 부분 치환술도 가능하고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연골이 거의 다 없어진 심한 말기 환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수술을 피하자는 게 아니라 수술 시기를 너무 늦추면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하며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단순히 MRI 사진만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통증의 정도, 관절의 움직임 범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환자의 나이와 전신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재생의학 치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나 자가연골세포 이식 같은 방식이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아직은 연구 단계이거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비용 치료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핵심은 단계적이고 맞춤형이라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치료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중만 줄여도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운동만으로도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약과 물리치료가 병행돼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통증이 계속되는데 참기만 하거나 약만 반복해서 복용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지금 내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 평가한 후에 나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체계적인 관리 계획은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번 나빠진 관절은 원상복구되지 않지만 지금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통제로 버티는 대신 나에게 맞는 치료를 찾고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삶의 의욕과 자존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창피해서 눈물이 났죠. 이건 한 60대 여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엔 잘 걷다가 갑자기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엘리베이터 없는 곳은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임도 피하고 혼자 장 보는 것도 힘들어졌죠. 퇴행성 관절염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무릎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일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간다는 점입니다. 걷는 것이 두려워지고 외출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떨어지고 결국엔 사회적 고립감까지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질 줄 몰랐어요. 무릎 꺾일까봐 집 안에서도 벽을 짚고 다녀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관절의 고통이 단순한 통증 그 이상이라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움직이겠다는 결심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한 70대 남성은 관절염 진단 후 무릎 보호대만 믿고 지내다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는 먼저 생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루 20분 걷기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5분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하루하루 시간을 늘렸고 한 달 후엔 30분 걷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의료진의 조언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모여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또 다른 여성 환자는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고 통증약과 파스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근육 운동을 병행한 뒤 밤에 통증으로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 고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퇴행성 관절염은 하루 아프고 마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나를 멈추게 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진단을 받는 순간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앞으로의 삶이 변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이 멈출 이유가 아니라 관리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수술 후 2주 만에 보행 보조기를 벗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계단 오르기를 다시 시작했고 예전처럼 버스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프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적절히 움직이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은 관절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천천히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 병과 싸우는 진짜 방법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도 걷고 있고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다시 걷게 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아픈 날은 몸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만 더 내디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몸은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면 버틸 수 있고 지속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중요한 건 걷는 힘입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 장 보러 나갈 수 있는 힘,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는 힘. 이 모든 건 무릎이 버텨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절을 오래도록 쓸 수 있을까요? 첫째, 생활 속에서 계속 움직이세요. 기차역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려 천천히 걷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23층 정도는 계단으로 오르는 것, 식사 후 10분 산책만 해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둘째, 근육을 키우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은 관절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면 무릎이 받는 부담은 줄어들고 통증도 덜해집니다. 셋째, 관절에 좋은 식단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염증을 줄이는 식재료,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 소금과 설탕은 줄이고 가공식품은 멀리하세요. 식탁 위의 변화는 몸 전체의 변화를 만듭니다. 넷째,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반드시 진료를 받으세요. 약만 먹고 참는 습관은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게 가장 빠른 치료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무리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누군가는 10분이면 걷는 길도 내겐 3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섯째, 혼자 버티지 마세요. 통증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알리고 주변 친구와 공유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무릎이 아프면 마음까지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으면 길은 덜 외롭습니다. 일곱째, 긍정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차 한 잔 마시는 일상이 관절에도 마음에도 좋습니다. 작은 루틴들이 몸을 살리고 마음을 지탱합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작점이자 관리의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계단 앞에서 망설였던 당신, 오늘은 한 계단만 올라보세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